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각하하자 소를 제기했던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슨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연방 대법원이 소송을 각하함으로써 4개 스윙 스테이트가 연방법과 주 선거법을 준수했는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의 카일 비더만 의원은 텍사스주가 연방을 탈퇴할지를 주민투표에 붙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카일 비더만은 연방정부가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텍사스 주민의 가치관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의회 주민투표안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독립국가로 연방을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일 비더만의 주민투표안은 텍사스 내셔널리스트 무브먼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데니엘 밀러가 이끌고 있으며 과거 20년 동안 텍사스의 독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데니엘 밀러는 텍사스 주민들이 자기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관리들이 만든 연방법 하에서 살아가는데 질려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의 시시콜콜한 법규를 쌓으면 173.7m에 달하는 텍사스 산 하신토 기념비보다 높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산 하신토 기념비는 텍사스의 독립전쟁 승리를 상징합니다.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소유였습니다. 1836년 4월 21일 테네시주 주지사였던 샌 휴스턴 장군이 텍사스 군대를 지휘해 멕시코의 독재자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안나의 군대를 이곳에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텍사스 공화국을 건설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텍사스주는 이후 1845년에 미 합중국에 합류해 28번째 주가 됩니다. 텍사스주는 지금 당시의 독립전쟁을 재현하자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주기는 별 하나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주를 론스타 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멕시코 독재 체제를 벗어난 것처럼 부정선거로 등장한 연방에서 빠져나오자는 게 주민투표안의 취지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독립적으로 군대도 보유합니다. 1개 육군 완편 사단과 2개 완편 여단, 1개 공군 여단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텍사스 주지사 직속입니다. 카우보이 기지를 가지고 있는 텍사스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과거 멕시코와 독립전쟁을 벌인 것도 멕시코가 헌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호헌운동의 일환입니다. 텍사스의 민심이 들끓고는 있지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이 대선 사기극에 반발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2일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각 주에서 버스로 달려온 미국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마이클 플린 장군도 연단에 올라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그는 위 더 피플이 대통령을 선출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가 만든 헌법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위 더 피플이 선택한 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외쳤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은 인디비주얼 리버티,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다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언론을 차단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함과 진실이 결여된 이번 대선은 범죄 행위라면서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군과 경찰도 헌법을 수호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국민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이 사자후를 토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 머린 원이 집회장 상공을 날았습니다. 머린 원은 여러 차례 집회장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감격에 겨워 환호했습니다.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플린 장군과 함께 미 합중국을 지키자고 외쳤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은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민들의 행진을 딥스테이트가 건설한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린 원을 타고 워싱턴 DC 상공을 선회하다 향한 목적지는 웨스트 포인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린 원에는 국가정보국의 존 레드클리프 국장도 탑승했습니다. 육군과 해군당 풋볼 게임이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편이 먼저 공을 차는지를 정하는 동전을 던졌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12일 트위터에 우리는 이제 싸움을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소송을 각하한 날 린 우드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소송안이 연방대법원에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의 소송안은 조지아주 주무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를 겨냥한 것으로 12월 5일 수리가 결정돼 11일 정식으로 심의 목록에 올랐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이 무서운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진상을 모르도록 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각하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역사적 오점을 남길 뿐이라면서 우리들이 나서지 않으면 주류 매체와 빅텍, 민주당과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기 행위를 멈춰야 하며 트럼프 팀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법률팀의 제나 앨리스와 펜실바니아 하원 의원도 대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펜실바니아가 자기 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는 사상 최초입니다. 미시건주도 22개에 달하는 더미니언 투표기의 포렌식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애리조나 공화당 의장 켈리 워드도 부정선거 고발안이 연방대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트 바트 뉴스에 따르면 워드의 부정선거 소송은 2020년 대선의 세 번째 선거 사기 소송입니다. 워드는 매체들이 증거를 내놔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11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연방하원 공화당 의장 리즈 체니와 켄 버기 이끄는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선거 대응 법률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리즈 체니는 딕 체니의 딸입니다. 그녀는 대선에서 모든 합법적인 표를 계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리즈 체니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리즈 체니는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인정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극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나타난 민의를 보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텍사스주의 소송이 각화됐어도 트럼프 진영은 포기하지 않고 법률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조 바이든과 주류 매체들이 감췄던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스뉴스의 터커 칼슨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공산 중국과 연관된 블록버스터급 뉴스였지만 조 바이든의 눈치를 보느라 주류 매체들이 묵살해왔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CNN의 칩 인터내셔널 앵커라는 크리스티안 아만포가 10월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 리즈 해링턴과 설전을 벌인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아만포는 해링턴과 바이든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입싸움을 벌였습니다. 해링턴의 말을 끊으면서 바이든 일가 비리에 증거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도 알다시피 나는 저널리스트며 기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아만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만포는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헛똑똑이에 불과한데 자신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만포는 트위터 경력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의 국제 비즈니스 회사를 대변하는 언론 끈앞풀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 스캔들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FBI가 오랫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숨겨온 사안입니다. 조 바이든까지 깊숙이 관계된 사안이라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구사할지는 12월 18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2018년에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의 비상행정명령의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뒤 45일 내에 외국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바로 45일 되는 날이 12월 18일입니다. 존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의 정식 보고가 관건입니다. 보고서는 이미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14일쯤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래드클리프 국장은 중공이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여러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는
대선의 송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원에서는 바이든의 내각 인사대청 확인 과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2월 14일은 대통령 선거인 날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각 주가 한 패인 하원 선거로 갈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막고자 민주당은 여러 수를 쓰고 있지만 바이든의 앞길도 첩첩산중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